가 이제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지금 다가오는 이 가을 겨울이 왜 천고말이라고 들어오셨어요? 하늘은 높고 말만 살찌나요? 사랑으로 살찌입니다. 과실이 익어가고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천지에 많은 것이 바로 이제 가을이고요. 이때 옷이 두꺼워지면서 많이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살도 많이 찌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여름에 한껏 뺐던 살들이 막 이렇게 찌게 되는 그런 시점에 다이어트 강의를 듣게 되었고요. 오늘의 다이어트 강의는 기존의 13일의 기적 강의하고는 조금 다르게 혹시 제가 하는 13일의 기적 강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전에 했던 다이어트 강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다이어트, 13일의 기적, 그리고 클린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를 모두 합쳐가지고 오늘 강의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차트가 50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라는 이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돈을 쏟았으면은 다이어트 너무너무 많은 마케팅도 있고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이어트의 왕도를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집중하시면 아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다이어트라는 것을요, 이제 찾아보면은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살 빼기 이 꼴이라고 생각하기가 좋아요. 근데 여기에 다이어트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원해서. 다이어트는 누군가가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원해서 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군가의 강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고 나의 행복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이어트의 왕도를 오늘 세 가지를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나만의 Y를 찾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미라클이라는 잡지의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놀드. 네, 잘 보이시죠? 아놀드 홍이라는 정말 수많은 연예인들의 몸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코치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확실한 목표와 주체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와 감량에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누가 살 빼라, 야 너 이거 해가지고 예뻐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분과 오른쪽에 있는 분은 같은 분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기 전이고요. 다이어트를 하고 난 후입니다. 이 분은 선생님을 하고 싶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이 원래의 몸을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강력한 선생님이 되고 싶고 아이들에게 좋은 생활 습관, 식습관을 알려주는 정말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 하나로 몸을 이렇게 만드는 것만으로도요, 수십억의 광고를 따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이거 보셨죠? 입금 전과 입금 후 CF 혹은 영화 탤런트들이 이런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돈이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관리를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연예인 고현정 씨입니다. 네, 너무 예쁘기는 하지만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입금 전과 입금 후가 명확하게. 저는 어떻을까요? 저는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이어트는 건강 좀 이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와닿는 게 건강은 새로운 부유함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자, 여기 헤럴드하고 그리고 올가니카의 회장이신 홍정우 누군지 아시죠? 칠막칠장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다 갖추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갖추고 있는 한 가지가 이 멋진 수트발. 남성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조금 인격이 있으시고 이제 지덕체가 있으신 이런 대기업의 회장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머리가 조금 까지시고 배가 조금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의 임원들 그리고 정말 멋지게 자기관리를 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분들은요, 자기 몸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합니다. 그게
내 몸을 자기 관리 이꼴 자기 몸 디자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의 부유함을 과거에는 시계나 집이나 차 이런 것들로,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명품 가방 이런 것들로 본인을 보여줬다라면은 이제는 나는 이제 프라다보다 44 사이즈를 꿈꾼다. 나의 몸은 내가 명품으로서 보여준다. 라고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유는 건강은 새로운 부유함이다 라는 말을 저는 확실하게 조금 믿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라는 것, 그리고 다이어트, 내 몸에 정말 제대로 된 이 몸을 만드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골방에서 사진 찍고 이러는 거에 별로 열광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골방이지만 자기의 몸을 주인공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인스타나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저의 소개를 살짝 하자면은 저는 저만의 Y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Y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저랑 남편이랑 결혼을 했을 2012년 당시에는 이때는 몸에 대해서는 사실 나만의 Y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타인의 Y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살 좀 빼야 되지 않겠냐. 이제 결혼하는데 드레스 입어야 되는데 예쁜 옷 사야 되는데 살 좀 빼야 되지 않겠냐. 라고 수없이 권했어요. 하지만 나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뭔가를 사다 주고 뭔가를 계속 시켜서 주문해줘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강력한 Y는 정말 나만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는 나의 목표가 건강이고 행복이고 새로운 도전, 이 시점이 2014년에 오게 됩니다. 이 시점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점이었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먹어서 항상 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항상 피곤하고 몸이 너무 안 좋은 시점에 다이어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메라테크라는 이 아이템을 만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사사진도 찍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어서 오히려 결혼식 때보다 돌잔치 때 모습이 더 마음에 드는 모습이 되게끔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다이어트만 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몸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요. 만난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펼쳐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강의이기는 하지만 나의 다이어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Y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 다이어트를 이야기해야 될 그분들의 강력한 Y는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운동이에요. 운동은요, 제가 그냥 결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옵션입니다. 하면 좋은 것이에요. 흔히들 다이어트 이꼴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00%는 아닙니다. 운동은 하면 더 좋은 것이지 운동을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운동만으로 살을 빼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체지방이 1kg이 소모가 되기 위해서는 7,700kcal라는 칼로리가 소모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거는 걷기로 따지자면 1시간에 약 239kcal. 그래서 7,700을 239로 나누면 32시간이에요. 자, 일주일 동안 빼려고 한다. 그럼 하루에 5시간 걸어야 됩니다. 하루에 5시간 걷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한 달에 1kg 빼려면 하루에 1시간씩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걸으면은 그냥 음식 조절 안 하고 걷기만으로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걸으면은 한 달에 체지방 1kg가 빠지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걷기가 무슨 운동이에요? 다른 운동 한번 찾아볼게요. 매일 이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요가입니다. 하루에 80분 했을 때 210kcal 비슷해요. 걷기나 요가랑 비슷합니다. 스쿼트는 해야 돼요. 스쿼트 30분 221. 매일매일 30분씩 스쿼트 한다라면은 한 달에 체지방 1kg 빠지는 게 정석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줄넘기 정도는 해야죠. 줄넘기 무릎이 나가더라도 하루 20분씩 매일매일 하게 되면 210kcal.
한 달에 체지방 1kg. 그래서 운동으로 뺄 수는 있지만 매일매일 수영 25분 해가지고 한 달에 1kg 빠지는 것이 정석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 먹는 거 그대로 먹겠다. 그리고 나 운동으로 빼겠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씩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면 정말 정석으로 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갈 길이 되게 멀어. 1, 2km 가지고 될 게 아니야. 그러면은 운동을 1시간 30분 가지고 될 게 아니라 4시간, 5시간 매일매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 중독이 생기고 운동이 하다가 멈추면은 더 살이 쪄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평소 먹는 대로 먹으면서 운동한다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돼지가 되는 것이다. 건강한 돼지의 대표적인 분들이 이렇게 운동선수들이죠. 운동선수들이 건강해요. 하지만 이 쉐입이 내가 원하는 쉐입이 아니라면은 건강한 돼지로 사는 거죠. 선택을 하면 됩니다. 건강한 돼지로 살 건지 아니면 건강한 게 나의 몸을 내가 디자인을 할 건지. 그래서 운동은 옵션이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 식단 관리입니다. 식단 관리에 제가 이 꼴 다이어트 그 자체라고 써놨는데 사실 다이어트라는 걸 검색을 해주시면은 정말 그냥 식단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턴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비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유턴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뚱뚱해지는가? 그 원인과 관련 질병 해서 비만의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특집표를 냈는데요. 거기서의 대전제는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체중의 증감은 섭취 칼로리 양과 소비 칼로리의 양의 차이에 있다. 이 균형에 맞춰서 있다는 겁니다. 섭취 칼로리, 내가 먹는 거. 그리고 소비 칼로리, 기초대사량이랑 내가 운동하는 거. 네. 이것의 균형에 맞춰져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기초대사량은 12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 나이에 따라서 1, 20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200 정도고 운동 칼로리는 아까 우리 1시간, 30분에서 1시간 해봤자 2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1400 정도는 그냥 고정이 되어 있고 체중 증감의 핵심 키는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 왜냐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은 2고 식단이 8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보통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많은 이 사무직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이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거. 내 입구멍 막는 거, 요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식단 관리, 다이어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식단 관리를 해서 연예인들이 많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대표적인 연예인들을 한번 볼게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을 했던 분들이 이제 소유, 빈곤한 식단 관리, 그리고 엘리, 하루에 500kcal만 먹는 이런 극단적인 칼로리를 커팅하는 이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때는 한번 볼게요. 유행 따라 시도했으나 폭망한 다이어트법 6가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지저탄 들어보셨나요? 네.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늘리면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있었던 다이어트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도 아마 꽤 있으실 거고요. 근데 요거 완전 성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채식 다이어트 있어요. 육류 섭취를 멈추고 오직 채소와 과일 등으로 식단을 채우는 다이어트법. 손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원푸드 다이어트 있어요. 고기 하나만, 달걀 하나만, 과일 하나만 이렇게 원푸드로만 먹는 다이어트 방법도 있었고요.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해서 달걀, 자모, 블랙커피 그리고 소금, 설탕, 간을 거의 안 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있었고요.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해독을 한다라는 의미로 레몬즙하고 이제 햅사이신, 여달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었던 다이어트.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폭망한 다이어트 기법이라는 겁니다. 유행이어서 따라를 해봤는데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 폭삭 망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영양 결핍이라는 거. 영양이 균형 잡히지 않고 한 곳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폭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현실적인 다이어트 식단 박보람 씨가 대표적인 연예인이에요. 이때가 슈스케 할 때였는데 이때보다 지금 굉장히 예쁜 몸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타나나요?
다양한 영양소 섭취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강소라 씨도 균형 잡힌 식단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다이어트 식단 관리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 알고 계시면은 훨씬 좋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우리 김한빈 사장님, 네, 오늘 점심 때 뭐 드셨습니까? 오늘 점심이요? 예. 백반 먹었어요. 백반 드셨구나. 네, 백반 그러면은 뭐 된장찌개 드셨습니까? 네네. 된장찌개 안에 혹시 영양소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 오늘 햄버거 드신 분 있으세요? 햄버거? 저 오늘 여기 강의 오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어린이집에서 행사 있어가지고 삼겹살 먹었습니다. 근데 삼겹살 먹다 보니까 이게 막 먹다 보니까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났죠. 칼로리만 늘어난 게 아니라 되게 술도 한 잔 먹을 뻔 했는데 강의 있어가지고 안 먹죠. 어쨌든 정신을 조금만 놓으면은 주변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자, 여기도 그래서 제가 먹는 음식을 조금 더 멀리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자를 보면은 뭐로 보이시나요? 총이에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회식이다 아니면 어떤 약속이다 어떤 엄마들과의 모임이다라고 해가지고 먹게 되는 그 음식들이 결국은 나를 겨냥하고 있는 총과 같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고 저는 안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는 통계예요. 폴젠 피저라는 분 알고 계시죠? 네, 미래학자인데요. 이 폴젠 피저라는 분이 넥트 스릴리언이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뭐로 보이시나요? 편의점이나 마트의 가공식품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햄버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맞아요. 패스트푸드. 근데 가공식품에도요. VIP가 있는 거 아세요? 맥도날드에도 VIP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정말 열성적으로 드시는 10%의 VIP들의 공통점을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차트 오랜만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시구나. 예, 충격 받으실 거예요. 맥도날드 안 가고 싶으실 겁니다. 자, 공통점. 90kg 이상의 체중, 2,400명 미만의 연봉.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음식을 빨리 섭취를 해야지 되니까 아무래도 체중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웰빙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생활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식품을 열성적으로 편의점에서 음식을 열정적으로 사 먹으면 사 먹을수록 나는 이쪽으로 갈 것만 같아서 이거 보고 난 이후로 저는 잘 안 갑니다. 요거 약간 동기부여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진짜 다이어트의 왕도가 뭐냐? 건강한 다이어트가 과연 뭐냐? 이것은 체중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지방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최근에 봤던 차트들이 나타납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지방만 이렇게 쏙 빼고 싶은데 지방만 쏙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엄마하고 딸이 다이어트를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엄마는 초라 안 빠지는데 딸은 물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어우 엄마 몰래 뭐 먹지 이렇게 막 타박주고 그러는 게 사실은 몸의 구성이 달라서 그래요. 나이가 젊으면 그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수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몸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육도 탱탱하고 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병든 세포도 많아지고요. 독소도 많아지고요. 스트레스나 지방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인정을 이제 시작을 해버리면은 뭔가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체지방을 빼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을 뺀다.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몇 킬로 뺄 거예요가 문제가 아니라 체지방률의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무게 1kg, 2kg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체지방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내가 목표하는 체지방이 도대체 어느 정도야지만 내가 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여기서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키하고 몸무게는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왼쪽에 있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물론 더 높은 연봉, 더 착한 성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 모습만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과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여자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차이는 체지방률이라는 거죠. 체지방률이 다르면 몸의 쉐입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같은 키에 같은 몸무게인데 체지방률에 따라서 어떤 몸이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은 키지만 15%일 때 그리고 35%일 때 몸의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모습만 달라지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체지방들이 쌓여서 비만도 비만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만이 되면서 생겨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비만의 체지방률이 내 몸에 몇 %일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성들 같은 경우는 35%, 남성들 같은 경우는 25%가 넘었을 때 내 몸에 있는 체지방들이 독소를 많이 품고 있거든요. 그 독소들이 내 몸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공격을 하고요.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런 이름으로 이제 질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로는 한 20% 정도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에서 35% 사이에 내 몸이 가장 기분 좋은 컨디션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 살이 좀 쪄도 컨디션 괜찮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뿅 떠주고 괜찮아. 그게 30%라면은 그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 25%만 넘어가도 나 약간 옷이 끼고 해서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감이 떨어져. 우울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25% 넘지 않는 게 본인의 다이어트 마지노선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정확한 다이어트는 이 퍼센테이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가장 최적의 컨디션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다이어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다 경험을 해보셔야 될 거잖아요. 전 제가 30%일 때 그때도 컨디션이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 정도면 현대인들은 다 이 정도 맨날 피곤한 거구나 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체지방률 20%가 되고 나니까 눈이 정말 뿅 떠지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 진짜 좋은 컨디션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그 경험치를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아까는 애니메이션이었고 이제는 이제 실사로 같은 키에 같은 몸무게이지만 몸의 체지방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삼겹살을 먹고 와가지고 돼지를 가지고 왔는데 깜짝 놀라지 마세요. 돼지는 체지방률이 15% 이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제가 한 20에서 21%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적은 편이에요. 근데도 돼지보다 더 많은 거. 그 돼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삼겹살 보면서 그 껴져 있는 그 지방을 보면서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껴져 있을 거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 평균 20에서 30%, 돼지 평균 10%, 15%. 어쨌든 그러면 내장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이 공격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지방인 내장 지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동영상 눌러주세요. 59세 남자 환자의 위암 수술. 그런데 시작부터 난항이다. 이분은 그냥 암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하신 거예요? 키 173에 몸무게 85kg인 이 환자의 뱃속에는 내장 지방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방 때문에 암세포를 찾아내기도 힘든 상황. 의료진은 장기와 장기 사이에 붙은 내장 지방을 다 떼어내고 나서야 암세포 제거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상당수의 남성,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 쉽게 찾아오는 내장 비만. 자, 이 수술은 지방 제거 수술이 아니에요. 위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를 열었는데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서 못 찾는 겁니다. 되게 수술 시간이라면 되게 소중하고 촉박하잖아요. 근데 바로 위암을 제거를 해야지 되는데 이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 내장 지방이라는 게 아예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를 보호해야 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졌을 경우에는 내 몸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오랜만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걸 보게 되면은 만져보게 돼요. 나중에 이빨 체크하시면 내장 지방 2kg 넘으면 아까 그렇게 노랗게 많이 껴있다. 2kg 넘으면 안 됩니다. 2kg 넘으면 정말 많이 껴있는 거니까 요거 한번 나중에 재보시면은 아시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몸에 있는 그 내장 지방, 이 체지방들이 내 몸에 독성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비만은 질병이라는 겁니다. 독성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이어트도 굶지만 말고 해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 몸의 독소를 가장 안전한 형태로 저장을 시키는 곳이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소가 들어오면은 배출이 안 되고 잘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파 같은 거예요. 독소가 이렇게 얼핏 들어왔는데 소파같이 편안하게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독을 빼내면은 당연히 지방이 같이 빠지는 거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 몸에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건강상담 문진표라고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그냥 내 몸에 단순히 인바디를 재서 체지방률이 높다라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체지방이 내 몸에 독소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내 몸의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지는 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2점, 3점 되는 빈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내 몸에 있는 이 지방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독을 빨리 빼내줘야 되겠죠. 실제로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메나테크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의 체크리스트인데요. 처음에 이분과 상담을 했을 적에 굉장히 체크된 게 많았어요. 스스로도 제가 여쭤봤을 적에는 그냥 괜찮아요 라고 그냥 하셨는데 하나하나 체크를 하다 보니까 2점, 3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숫자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보이시죠? 18일 정도 메나테크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3번에 있었던 것, 2번에 있었던 것들이 0점이나 1점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물론 키로수도 빠지고 체지방률도 빠지고 수분율은 올라가고 근육량도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고 좋아졌지만 만약에 이 수치가 바뀌지 않으면은 살은 빠졌지만 내 몸에 독소는 그대로니까 다이어트를 반만 성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나테크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만 빠지고 단순히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이 빠지면서 컨디션과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찰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게 제일 빠르다. 이 생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별로 다이어트 할 분들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다시 태어나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게 다이어트인 거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난 배부르니까 졸리고 자고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역행하는 게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될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다시 태어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생에서 한번 다시 태어나 보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게 되게 빨리 지나가요.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트루에스라는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다이어트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였는데 비만도 건강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두가 되면서 메나테크에서도 트루에스 다이어트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루에스라는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 1, 2, 3, 3스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래독입니다. 어떤 한의원에 가든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상담을 하더라도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간해독을 이야기를 합니다. 간해독이 되지 않으면은 내 몸의 독소가 배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간해독이 1번 하고 나면은 두 번째 비워주니까 간해독을 하면 비우게 되거든요. 비워주게 되니까 완벽한 영양으로 채워준다라는 거죠. 거기에 조건은 칼로리는 적게. 우리 아까 칼로리는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로리는 적게, 그리고 단백질 우선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쓸데없는, 아직도 남아있는 내 몸에 지방을 분해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트루에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에스 시스템은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을 기본으로 추가적인 구성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세포가 매일매일 수십 개씩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리셋, 세포를 다시 태어날 때 제대로 태어나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나의 몸뚱이가 이렇게 노화된 세포로 다 만들어져 있다면 이미 노화된 세포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미 노화된 세포는 빨리 죽여버리면서 빨리 보내셔야 돼요. 대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날 때 그때 제대로 된 영양을 주고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화된 세포를 빨리빨리 보내버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리셋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몸의 이 다이어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